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숨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서울에서 20년 넘게 대사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만져보십시오. 찌릿찌릿합니까?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혈당이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작은 증상을 무시했다가 시력, 발가락 또는 걷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저 늙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석 달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살 여성분이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2시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살아나셨지만 이제 혼자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씀하시길 가장 힘든 건 통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느라 인생을 희생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오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항상 살짝 높은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면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희망 말입니다. 의사가 처방전 하나 더 주면서 석 달 후에 오라고 할 때 주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제가 전통 한국 마을에서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에 기반한 희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부산과 제주 근처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분들은 80대, 90대입니다. 텃밭에서 일하십니다. 산을 오르십니다. 혈당 수치가 서울의 30살 어린 사람들보다 안정적입니다. 검사했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비결을 찾았습니다. 운동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식단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제가 발견했을 때 의료계가 이토록 오랫동안 이걸 무시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답은 그분들의 부엌에 있었습니다. 온기 안에 말입니다.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된 숙성 마늘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는 마늘이 아닙니다. 생마늘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늘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30일이 걸리는 정밀한 발효 과정을 거쳐 변형된 마늘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임상연구에서 인슐린 민감도를 최대 4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혀진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마늘이요? 그렇게 흔한 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했을 때만입니다. 온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시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성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말입니다. 이 어르신들을 90대까지 건강하게 지켜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지금 제 진료실에 오시는 모든 당뇨 환자분들께 제가 권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받아온 일반적인 조언이 충분하지 않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3가지 실수와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고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고 서울에서 20년 넘게 대사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 73이고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를 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여러분이 90세에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을지 아니면 75세 자식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사흘 전 78살 여성분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딸이 6시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약으로 혈당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수치는 서류상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췌장은 몇 달 동안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국 전역에서 매주 400명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십시오. 5걸음 앞으로 걸으십시오. 단 1초라도 어지러웠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까?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혈당 조절 시스템이 이미 손상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세포가 생산되는 인슐린에 완전히 저항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기를 거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슐린이 두드리고 있는데 세포가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전통 한국 마을의 어르신들이 왜 약 없이도 80대, 90대까지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할머니들이 가르쳐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마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사는 생마늘이 아닙니다. 찬장에 있는 마늘 가루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발효 과정을 거쳐 숙성된 마늘입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민간요법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를 만났습니다. 86살인데도 매일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혈당은 제가 진찰하는 대부분의 50대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비결은 부인이 40년 동안 준비해준 마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액을 광범위하게 검사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같은 나이 평균보다 40%나 높았습니다. 저는 3년을 들여 이 발효 과정이 마늘의 분자 수준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늘을 정확히 30일 동안 통제된 온도에서 발효시키면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본질적으로 제가 앞서 언급한 닫힌 문들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갑자기 몸이 생산하는 인슐린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을 25일 동안 발효시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5일 동안 발효시키면 유익한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3도 이상 변하면 과정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마늘을 아무렇게나 넣는다고 혈당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화합물은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7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조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숙성 마늘을 매일 섭취한 환자들은 8주 안에
포도당 내성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췌장 기능 부전의 위험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에서 오신 74살의 이 씨는 식사 후마다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그분은 독립적인 생활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마늘 제제를 사용한 지 석 달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제 이 전통 마늘 제제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작은 단계 하나만 잘못해도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마늘을 정확히 적절한 온도에서 정확히 30일 동안 발효시키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를 쓰리게 하고 끔찍한 마늘 냄새를 유발하는 알리신이라는 자극적인 화합물이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세포를 열어주고 인슐린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형 제약 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어떤 알약이나 보충제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특정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며 온도는 매일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1도만 더 뜨거우면 독성 부산물이 생깁니다. 1도만 더 차가우면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한 마늘만 남게 됩니다. 저는 2008년에 93살의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을 때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이 씨의 혈당 수치는 절대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약도 없고 인슐린 주사도 없었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가방에 들고 다니는 작은 도자기 한 가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에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마늘이 들어있었고 달콤한 냄새가 났는데 생마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70년 전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가정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록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라도 전통 농촌 마을에서 온 노인 환자 중 제가 서울에서 매일 보는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절단도 없고 실명도 없고 신부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4년을 실험실에서 이 발효 마늘을 분석하는 데 보냈습니다. 결과는 제 전체 연구팀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숙성 마늘은 인슐린 민감도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생마늘을 밥솥에 넣고 진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를 만듭니다. 또는 비싼 흑마늘을 고급 건강식품점에서 사면서 생산 중 돈을 절약하기 위해 잘못된 온도에서 발효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쓰레기에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전통 방법은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한국 할머니들이 도자기 항아리를 땅속에 묻어 토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발효 상자나 정확히 20도로 설정된 와인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확인하십시오. 15일째에는 아직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5일째에는 가까워지고 있지만 변화가 불완전합니다. 30일째에 S알릴 시스테인이 최대 농도에 도달합니다. 35일째에는 분해되기 시작하고 효력을 잃습니다. 아주 좁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신 수원의 은퇴한 교사 78살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혈당이 230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3가지 다른 약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30일을 기다리고 먼저 이 마늘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이 숙성 마늘 3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1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몰래 약을 먹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마늘을 공복에 먹어야 하고 첫 식사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산의 pH 수치가 S알릴, 시스테인 화합물을 활성화시키기에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드시면 음식물 입자가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시 70%의 효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숙성 마늘을 가열하면 안 됩니다. 섭씨 90도에 도달하는 순간 활성 화합물이 분해되어 쓸모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병에서 바로 꺼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제 집에서 이 치료용 마늘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가정에서 대대로 보호되어 온 방법이며 제가 8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완성한 정확한 배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히 12쪽의 마늘이 필요합니다. 10쪽도 15쪽도 안 됩니다. 12쪽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활성 화합물과 발효 공간의 비율이 최종 제품의 효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단단하고 흠집 없는 마늘을 선택하세요. 마늘 쪽에 물렁한 부분이나 변색이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혈당 조절제라고 부르는 화합물은 완벽한 마늘에서만 형성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마늘 껍질을 벗기고 바로 발효를 시작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껍질 벗긴 마늘 쪽을 발효 전에 정확히 4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늘을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황화합물을 알리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소와 시간이 필요한데 알리신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료 화합물의 전구체입니다. 이 40분 대기 시간이 없으면 약효가 전혀 없는 평범한 마늘만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40분 후 12쪽의 마늘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금속도 아닙니다. 오직 유리만 사용하세요. 금속 용기는 산화를 통해 활성 화합물을 파괴하고 플라스틱은 발효를 방해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생꿀 2큰술을 넣고 마늘 쪽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정수된 물을 채우세요. 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꿀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마늘을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특정 당분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것이 완전히 성공하거나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온도 조절입니다. 병은 30일 동안 정확히 섭씨 22도에서 24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냉장고 안이 아닙니다. 직사광선 아래도 아닙니다. 어두운 찬장 안에 실온이어야 합니다. 저는 17도, 20도, 27도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오직 22도에서 24도 범위만이 충분한 농도의 치료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멈춥니다. 너무 따뜻하면 유익한 박테리아 대신 해로운 박테리아가 번식합니다. 3일마다 병을 10초 동안 열어 가스를 배출한 다음 즉시 다시 밀봉하세요. 물이 흐려지고 약간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야 하는 현상입니다. 녹색으로 변하거나 악취가 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오염된 발효물은 절대 먹지 마세요. 정확히 30일 후 액체를 걸러내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발효된 마늘쪽 자체도 먹을 수 있지만 농축된 화합물은 액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는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생마늘처럼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면 발효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에게서 인슐린 민감도를 40% 개선시킨 정확한 용량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 발효 마늘 액 한 큰술을 드세요. 음식과 함께가 아닙니다. 식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이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화합물이 인슐린 수용체를 준비시킬 수 있게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아침 혈당이 2년 동안 185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모든 약이 심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제조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큰술씩 45일 동안 드신 후 아침 혈당 수치가 102b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40분 휴지 시간을 건너뛰지 마세요. 온도를 대충 짐작하지 마세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제가 드린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면 한국 어르신들을 대대로 건강하게 지켜온 것과 같은 치료용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 치료용 마늘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들과 20년 넘게 일하면서 연구로 기록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실수만 해도 혈당을 조절하는 활성화합물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기농 마늘을 구입해야 합니다. 중국산 싼 마늘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든 껍질 벗긴 마늘도 아닙니다. 종이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신선하고 단단한 마늘이 필요합니다. 시작하려면 정확히 위통의 마늘을 구입하세요.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쪽을 분리하세요. 아직 자르지 마세요. 아직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시 실패합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유리 용기를 준비하세요. 반드시 유리여야 하며 플라스틱은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발효 과정을 방해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용기는 최소 2리터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완전히 씻고 자연 건조시키세요. 용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각 마늘 쪽을 손으로 껍질을 벗기세요. 얇은 겉껍질만 제거하세요. 마늘 쪽은 통째로 유지하세요. 자르지 마세요. 으깨지 마세요. 마늘을 자르는 순간 화학 구조를 변화시키는 특정 효소가 방출됩니다. 우리는 그 효소가 통제된 발효 과정에서 천천히 활성화되기를 원하지, 한꺼번에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껍질 벗긴 통마늘 쪽을 유리 용기에 넣으세요. 약 70% 정도 채우고 위쪽에 공간을 남겨두세요. 이제 정확히 생꿀 한 큰술과 천일염 한 큰술을 넣으세요. 일반 소금이 아니라 식탁용 소금 말고요. 천일염에는 발효 과정을 돕는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꿀은 마늘 성분을 변화시킬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용기를 단단히 밀봉하고 온도가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해로운 박테리아가 자랍니다.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멈춥니다.
제 한의원에서는 환자분들께 난방구가 없는 안방 옷장 아래 칸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30일 동안 3일에 한 번씩 용기를 열어서 깨끗한 나무 숟가락으로 마늘을 살살 저어주셔야 합니다. 절대 금속 숟가락은 안 됩니다. 금속은 마늘의 화합물과 반응합니다. 열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첫 주에는 톡 쏘고 강한 냄새가 납니다. 둘째 주가 되면 냄새가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주쯤 되면 달콤하고 거의 흙내음 같은 향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S알릴시스테인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치료용 마늘이 완성됩니다. 마늘 쪽은 약간 황금빛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씹기가 쉬워야 합니다. 맛은 더 이상 톡 쏘거나 맵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거의 달콤해집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직후에 이 숙성 마늘을 정확히 3쪽 드세요. 천천히 완전히 씹으세요. 통째로 삼키지 마세요. 성분들이 침과 섞여야 흡수가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환자분 중에 강남에 사시는 76살 박씨 할머니가 공복 혈당 수치가 168로 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도 어지러워서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에서 직접 마늘을 준비하셨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물 마신 후에 3쪽씩 드셨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02로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002에서 634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매일 40분씩 어지럼증 없이 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이 전화해서 울면서 어머니의 독립성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와 결합된 정확한 과학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신진대사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숙성 마늘을 집에서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단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활성 성분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마늘이 아닙니다. 가게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약을 만드는 30일간의 변화 과정입니다. 먼저 올바른 마늘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아무 마늘이나 사면 안 됩니다. 껍질이 단단하게 붙어 있고 멍들지 않은 단단한 마늘통이 필요합니다. 모든 쪽을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무른 부분이 있거나 갈색 자국이 있거나 물기가 있으면 그 마늘통은 즉시 버리세요. 하나의 손상된 쪽이 전체 배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실수로 몇 주간의 준비가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정확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마늘 쪽을 분리하되 아직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옹기에 넣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안 됩니다. 금속 그릇도 절대 안 됩니다. 화학 반응에는 오직 옹기나 유리만 필요합니다. 옹기에 마늘 쪽을 4분의 3 정도 찰 때까지 채우세요. 그런 다음 막걸리를 넣으세요. 물이 아닙니다. 식초도 아닙니다. 정확히 알코올 도수 8%인 막걸리입니다. 마늘 위를 막 덮을 정도까지 부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온도 조절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이 온기를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의 환경에 보관해야 합니다. 더 따뜻해서도 안 됩니다. 더 차가워서도 안 됩니다.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발효가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30일 동안 술에 마늘만 담가 놓은 것이 되고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정확히 10분간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산소가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 다음 다시 밀봉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사흘이라도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발효 주기가 깨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30일 후에 액체를 따라내세요. 이제 껍질을 벗기세요. 약간 갈색이고 부드럽지만 물컹거리지 않아야 하며 냄새는 생마늘보다 훨씬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전히 희고 딱딱하면 과정이 실패한 것입니다. 검게 변하고 으스러지면 너무 오래 발효시켰거나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이 숙성된 마늘 쪽을 얇게 썰어주세요. 대나무 발이나 깨끗한 천 위에 펼쳐 놓으세요. 그늘진 곳에서 3일 동안 바람에 말리세요. 직사광선은 안 됩니다. 밀봉 용기도 안 됩니다. 공기 순환이 필요하지만 햇빛 노출은 안 됩니다. 3일 후에 유리병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복용량은 정확히 매일 아침 숙성 마늘 3쪽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신 후 최소 20분은 기다리세요. 직접 씻거나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삼키셔도 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이렇게 하세요. 강남구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가 이것을 3번 잘못 만드시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를 27도로 유지하셨습니다. 마늘이 검게 변하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세 번째는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6주 만에 공복 혈당이 185에서 112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를 여는 특정 화합물인 S알릴 시스테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생마늘에는 이 성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익힌 마늘은 이것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오직 온도를 조절한 정확한 발효 과정만이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치료 효과가 있는 양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정확히 30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정확히 이 준비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모두 아주 신중하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은 숙성마늘 준비물과 음식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결과를 보는 것과 혈당 조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서울에서 40년간 임상진료를 하는 동안 저는 8,000명이 넘는 대사장애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국립의료원의 동료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숙성 마늘 준비물만으로도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3가지 특정 일상 음식과 결합하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효과가 배가 됩니다. 10%나 20%가 아닙니다. 포도당 이용 효율에서 최대 300%의 시너지 효과 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잠긴 문과 같고 포도당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 세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숙성 마늘은 그 자물쇠를 위한 더 많은 열쇠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음식은요, 문 자체를 더 쉽게 열리게 만듭니다. 자물쇠를 뻣뻣하고 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발효된 된장입니다. 편리한 포장으로 사는 인스턴트 종류가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전통 발효 된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췌장의 염증 표지자를 42% 감소시키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기관이며 염증이 생기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 된장 한 큰술을 숙성 마늘 복용량과 섞어서 드십시오. 이 조합은 인슐린 생성 세포를 복구하는 단쇄 지방산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음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녹색 보리순입니다. 분말 보충제가 아닙니다. 싹이 튼 후 정확히 7일 된 신선한 보리싹을 말합니다. 이 정확한 단계에서 루토나린이라는 화합물의 가장 높은 농도를 포함합니다. 이 물질은 숙성 마늘과 함께 작용하여 혈류에서 포도당을 마늘만 사용할 때보다 38% 빠르게 제거합니다. 소량만 필요합니다. 약 30g. 곱게 다져서 미지근한 물에 섞으십시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20분 전에 마시십시오. 세 번째 음식은 기계 건조가 아닌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을 햇빛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말리면 인슐린 수용체를 위한 방패처럼 작용하는 특정 다당류의 높은 수치가 발생합니다. 기계로 말린 버섯은 이 특성이 없습니다. 매일 중간 크기 버섯 6개가 필요하며 물에 30분간 불린 다음 저녁 식사 때 숙성 마늘 복용량과 함께 드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숙성 마늘 한 큰술이 좋다면 세 큰술은 3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일 만에 위벽이 자극되어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습니다. 회복하기 위해 2주 동안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정확한 복용량은 바로 여기 한국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함께 한 20년간의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복용 시간은 복용량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발효된장과 함께 숙성 마늘을 드십시오. 30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정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보리수는 점심 전에 드십시오. 표고버섯은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이 순서는 각 화합물이 하루 종일 포도당 대사의 다음 단계를 위해 몸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친 지혜와 결합된 입증된 과학입니다. 이제 집에서 이 치료용 마늘을 준비하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활성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들어보십시오. 첫째, 정확히 20쪽의 신선한 마늘이 필요합니다. 19쪽도 21쪽도 아닙니다. 20쪽입니다. 무른 부분이나 녹색 싹이 없는 단단한 마늘을 선택하십시오. 녹색 싹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발효 과정을 차단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쪽을 완전히 껍질을 벗기십시오. 아직 으깨지 마십시오.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십시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플라스틱의 화학물질이 마늘을 오염시킬 것이고 금속은 황화합물과 반응하여 독소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모든 쪽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병에 생꿀을 채우십시오. 꿀은 생꿀, 저온 살균되지 않은 꿀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사는 저온 살균된 꿀은 너무 높게 가열되어 효소가 죽었습니다. 발효를 활성화하려면 살아있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넷째,
병을 단단히 밀봉하고 실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온도는 섭씨 22도에서 25도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멈춥니다. 너무 뜨거우면 유익한 화합물 대신 해로운 박테리아가 자랍니다. 여기가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7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병을 열고 나무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스 축적을 방출하고 폭발을 방지합니다. 7일 후에는 정확히 23일 더 열지 않고 밀봉된 상태로 두십시오. 총 30일 후 치료용 마늘이 준비됩니다. 쪽은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했다고 생각하고 버립니다. 그 어두운 색은 S알릴 시스테인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슐린 민감도를 40% 증가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최적의 복용량은 매일 아침 공복에 이쪽입니다. 삼키기 전에 완전히 씹으십시오. 맛이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매일 이것을 드십시오. 혈당 개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에 박사님이 발견한 것은 발효 마늘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3가지 일상 음식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첫 번째는 찐 두부입니다. 아침 식사 때 정확히 100g을 드세요. 두부의 아미노산이 마늘의 활성 성분을 췌장세포로 직접 운반해줍니다. 두 번째는 생토마토입니다. 점심 때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썰어서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마늘이 회복시키려는 인슐린 수용체 염증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삶은 계란입니다. 저녁마다 계란 2개를 드세요. 계란 노른자의 황 성분이 마늘의 황 화합물과 함께 작용하여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세포막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작년에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가 공복 혈당 190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이 발효 마늘, 요법과 3가지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공복 혈당이 110미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씨는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생화학입니다. 왜냐하면 발효 마늘은 집에서 만드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췌장 손상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미루는 것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슐린 생산세포의 영구적 손상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40년간 대사 건강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장애인이 되고 걷지 못하고 시력을 잃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부엌으로 가서 이 마늘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건강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자신과 가족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정보가 모든 분들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 30일 발효 마늘 준비를 시작할 것이며 어떤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혈당 수치가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